봄이 왔습니다. 내가 가르게 아니 이거를 너 이렇게 볕 좋은 아침 부부가 바지런을 피웁니다. 내가 비켜줘. 봄날 대청소라도 하시려는 걸까요? 이건 또 뭐죠? 아니, 이 보자기에 걸쭉한 죽 같은 걸 퍼담는데요. 이 집 점점 궁금해지네요. 보자기로 방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마르면 또 하고 마르면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몇 번 해야 되는 서너 거지. 번 해야지. 서너 번 해야 돼.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네. 어. 또 하고 이거 지금 마르면 또 해야 되겠네. 틈이 메꿔지면 이제 연기가 안 나와. 그러고 보니 방바닥이 그냥 흙바닥인 것 같네요. 자기는 어릴 때 이런 집 아니 난 있었어? 이런 집에 안 살아봤지. 많이 살아봤어? 아주 시골 우리 어릴 때도 나도 아주 어릴 때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있었어. 정말 옛날 이야기죠. 근데 방바닥을 왜 문지르고 계세요? 콩댐이라고 옛날에 장판이 없었을 때 이게 천연 묻어나잖아요, 장판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장판이랑 바닥이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틈이 콩댐이라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생각나시죠? 네, 방바닥에 뜨끈하게 불을 넣어놓고 불린 콩에 들깨나 들기름을 8대2의 비율로 섞어 갈아 바르는 일입니다. 저는 제일 좋을 때 내려오고 싶었어요. 한참 때 내려와야 뭐 집도 지을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좋을 때 많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또 어릴 때 자연에 대한 감성을 어릴 때 심어줘야 나이가 들어도 그 자연을 보고 인생이 좀 풍요로워질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 간다는 게 거다는 뭐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되게 뭐랄까 기대감을 갖고 내려왔죠. 만화 그리는 애니메이터였던 명진 씨와 국어 강사였던 은숙 씨. 두 사람은 199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는 서울서 돈벌이도 꽤 괜찮았다는데요. 글쎄요, 그걸 포기하고 2살 배기 딸 정민이를 데리고 1999년 이곳으로 왔답니다. 그 당시에 이 집에 조그맣게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야, 저 집에서 나중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 이상하게. 고향도 아닌 낯선 땅. 당시 그곳엔 화전민이 살던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는데요. 그 낡은 집을 고치고 넓혀서 만든 집이 이 부부의 인생 첫 집이고요. 옆에 딸린 작은 황토집은 5년 후 지은 2번째 집이랍니다. 35 남편과 28 아내의 집 짓기는 어느덧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부부의 그 시간 속으로 건축 탐구를 떠나볼까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 해발 500m. 신들이 산다의 신들의 숲이라 불리는 마을에 들꽃 좋아하는 부부가 삽니다. 여기 봄맞이 집 구경에 나선 두 분. 여기 돌담이 막 시작이 되면 되게 예쁘다, 여기. 돌담이 시작이 되네, 여기부터. 네. 자연과 공존하는 집을 꿈꾸는 건축가 노은주 임형남 소장님입니다. 나무가 봄가 있는 꽃이 이제 피고. 집 돌담에 노란빛 산수유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치 고사처럼 그러네. 예, 담이 이렇게 싹 헤어지면서 사실은 보니까 대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좁은 골목처럼 살짝 구부러진 돌담길 따라가면
열린 대문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발을 이렇게 걷으면서. 이 문도 네. 문도 되게 재밌게 만들었다. 아, 근데 거친데 되게 네. 정감 있네요. 그러니까 못도 이렇게 다치지 말라. 이런 판재 이런 판자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쁘다 집이. 아, 여기 계시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대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쑥 들어왔어요. 소리를 곽시도 못하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콩대문 하고 있어요. 바닥에 콩하고 들깨하고 전통 지금 이게 방식대로. 콩대문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냄새가 네. 콩기름 냄새가 진짜 나네. 네네네. 깨끗하네. 선생님 이게 네. 종이가 아니네요. 예, 이게 이제 흙장판이라고 흙바닥 옛날에 종이가 네. 귀할 때 흙바닥에다가 네. 콩대물 어릴 때 저희가 이렇게 한지 바르고 콩대만 장판을 많이 봤는데 흙 바닥은 처음 봤어요. 예, 저희 어릴 때 네. 한두 집 아주 어릴 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한지도 귀할 때 흙 바닥에다가 네. 직접 콩대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한번 맛 좀 봐야겠다. 맛있어요? 맛있어. 그냥 맛있어. 끓이면 콩죽같이 될 것 같아요. 나만 먹을 수 없다. 맛있어. 아니 근데 우리 그냥 생콩인 거예요. 네, 불린 대두예요. 네. 불린 대두. 진짜 맛있는데. 개운해요. 되게 재밌다. 다른 분은 안 재워드려도 임수님이 한번 재워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시중에 파는 이스는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차단해 곰팡이가 피기 쉽지만요. 콩댐질을 하면 자연스레 윤이 난답니다. 아유, 집에서도 이 걸레질을 하시는지. 저 걸레질 담당이에요. 자세가 자세가 딱 나오시는데? 예, 집에서도 많이 아우 해보는 걸레질 시간인데 담당이에요. 제가 걸레질 잘해요. 자주 하진 않아요. 걸레질은 모르겠고요. 콩댐질 솜씨는 100점이네요. 한지 옛날같이 한지 띄고 도와드릴까요? 자 받아봐 정리 여기다 갖다가 물 갖다 뿌려가지고. 놓고 뒤에 것도 띄울게. 온 가족이 모인 주말 아침, 아빠 명진 씨가 또 일을 벌였습니다. 겨우내 비바람 막느라 얼숭덜숭해진 방문을 새로 바르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봄 되면 집집마다 이게 일이었죠. 이거 잘 안 뜯어진다. 물 뿌려야 돼. 방학이라 집에 온 큰딸 정민. 제가 제방을 배우며 쉬는 날마다 집으로 온다는 둘째 딸 정연. 20년을 넘게 이 집서 자란 두 딸에겐 늘상 해왔던 내 집 일이랍니다. 하게 됐죠. 귀찮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거 할 때마다? 재밌죠? 뭐 귀찮기는. 근데 귀찮냐? 그냥 묵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4살, 24살이요? 잠깐만. 벌써? 24살 아니야? 24살이야. 저는 24살, 이름은 김정민입니다. 저는 22살 김정현입니다. 심일 때가 제일 좋아. 저 구름 봐봐요. 저 구름. 되게 입체적이에요, 구름이. 저거. 저거. 어디? 엄마, 그거 말고 저 바로 멧돼지 앞에. 같지 않아? 멧돼지? 아니, 어. 저 소나무 뒤에 있는 여기 거. 멧돼지 같다, 야. 이 코 있고, 입 있고. 자연을 벗삼아 자란 아이들에겐 하늘의 구름 한 조각도 즐거운 얘기거리가 됩니다. 그냥 우리 계곡에 갈까요? 그냥? 아빠가 이제 여기 개울가에 가자 하자. 자, 갑시다. 아, 한지 별로 얼마. 아우, 이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집 대문만 나서면 바로 앞에 개울이 있다니. 배산님수 명당 자리에 집을 지으셨네. 좋다야. 이렇게 담궈봐. 어. 자. 담궈 놔보쇼. 아우, 물 좀 막다. 아이, 진즉 개울로 올 걸 그랬네요. 이걸 놀던 생각 나지? 여름에. 응. 야, 이게 훨씬 낫다. 혜나, 저 하나 가져왔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 시골에 사느냐. 근데 부모님의 잣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 아이들이 시골에서 자라면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좀 처지고 좀 못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지 사실은 아이들은 어디에서 살아도 다 적응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됐다. 아우 이뻐라. 창호지에 바를 땐 꽃을 넣어 멋을 내곤 하지요. 올해는 하늘 매발톱 꽃을 넣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아침나절 큰일 하나 해치웠네요. 그럼 저녁에 불 펴야. 이제 팽팽하게 말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리면 돼 이제. 됐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아, 됐어, 내가 갖다 놓을게. 이제 문 닫아놓고 안에서 보면은 보면 훨씬 더 잘 보여. 예뻐. 어, 빛에서 보면. 좋아, 잘 구성이 잘 맞았네. 그러니까 잘 됐다. 됐네. 들어가셔. 잘 말릴 거야 이제. 오늘 밤 달빛에는 매발톱 꽃도 활짝 피겠네요.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 황토방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다 잠이 들었다죠. 어떻게 넷이서 그냥 다 같이 한 방에서 자냐, 불편하지 않냐, 뭐 그럼 밤늦게까지 뭐 휴대폰도 못 하겠네 이러는데 근데 맞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냥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뭔가 네 명이서 대화를 하다가 잠들 때가 많거든요. 그냥 등이랑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아니면 배 아플 때는 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거기서 푹 자고 일어나면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좋아져 있어요. 산골 마을에 밤이 깊어갑니다. 이 집은 오늘도 이야기꽃이 피었네요. 본체에 있는 방은 마다하고 다들 이 방으로만 찾아든다니 황토방 잠이 꿀맛인가 봅니다. 해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D. 마지막에 이제 정민을 하고 정연을 위해서 거실 넓은 창 넓은 데를 마지막 지으려고 돌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잖아. 너무 많이 모아두기만 하는 거고. 아빠가 집 한 채를 더 지을 계획인가 봅니다. 지금은 무조건 재료를 모으는데. 그럼. 근데 애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그런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요.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관심과 존재를 바라봐주는 그런 게 제일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도 행복하대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아이고 정민이가. 어느새 부쩍 자란 자식들은 행복이 무언지 알 만큼 속이 꽉 찼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게 아니 제일 먼저 신기했던 게 이 기와. 예. 기와가 너무 신기해요. 예, 돌러와. 네, 돌로와. 돌로와가 맞는 거죠. 예, 돌러와. 굴피집 노아는 봤어도 돌로와는 처음 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기와 지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안 들린다. 안 들리죠. 근데 이렇게 얇은 돌을 어디서 구했대요? 형제님이 보험분이세요. 네. 거기에 이제 뜯어낸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져왔죠. 쓰던 거군요. 그렇죠. 네. 깔려 있는 거를 깔려 뜯어온 있는 거예요. 거를. 네. 저희 집에 새 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거의 저희는 좀. 돌러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거는 저 위에는 초가 얹은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꽃인 것 같아요. 예, 저거는 개부처선이라고 건조한데 자라거든요. 개 붙여서. 개부처선이라고. 네. 지붕에 개부처선이라니 참 기발한데요. 이 녀석은 산지의 바위나 암벽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강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살아난답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니 지붕에 심기 딱 좋죠. 덕분에 봄, 여름, 가을에는 초록이 되고요. 꽃이가 날아오면 구절초도 피고 페랭이 꽃도 핀다죠. 진짜 가져오시네. 올라가셔야겠어요. 아 말을 잘.
이거 20년, 아니, 이렇게- 20년 쓴 사다리여가지고 황토 코팅돼 있는 거. 부실해요. 부실해요. 남의 집 지붕 구경 제대로 하게 생겼네요. 이거 잘 잡아드려야 네, 돼. 잘 잡아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잡아드릴게요. 네, 잡아드릴게요. 한번 올라가 같이 보겠어요. 올라가지 못해도. 이 집은 사다리도 20년 세월은 기본이랍니다. 임 소장님 가뿐하게 올라가시네요. 네. 야, 이거 진짜 돌이네. 보통 돌러와는 비스듬하게 포개 얹으면 무게 때문에 고정이 되는데요. 이 집은 테두리에만 얹었기 때문에 떨어질까 봐 접착제로 붙였답니다.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다 마른 것 네, 같은데. 죽은 것 같죠. 예,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올라가서 흙을 다 하고 하셨어요? 이건 혼자 이걸 다 했어요. 진짜. 흙 메고 여기 올라가서. 원래 자생지가 흙. 바위에서 따온 개부초선을 심으려고 지붕에 흙을 20cm 가량 얹었다죠. 덕분에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한 어여쁜 지붕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체를 보면 전형적인 우리나라 황토집인데요. 이 집은 옛날에 흙집을 짓는 방식인 흰벽치기 방식 그대로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들은 이제 흙집이라 그러면은 흙을 막 싸가지고 짓는 집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담집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하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둥 세우고 바자 울 하고 거기다가 이제 대나무 수수깡 세우고 흙을 이렇게 양쪽에 붙이는. 예. 철거 농가에서 모은 소나무 고재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마을 폐가에서 가져온 온나무로 심을 심고 모자라는 부분은 수수와 쌀이태로 묶었죠. 잘 치댄 흙반죽을 양쪽으로 여러 번 쳐발라 튼튼한 신벽집을 만들었답니다.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작은 집을 짓는 걸 봤거든요. 어렸을 저희 때? 사촌 형 네. 네 분이 목수분이세요. 네. 근데 전 과정을 뼈대에 올리고 다지고 네. 그러니까 막 그 작은 집이 전통적으로 지은 제 기억에 마지막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봤어요. 벽 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옛날에 기억으로 짓고 그러긴 하셨어도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은근히 집 짓는다는 게.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봤고 그 집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딴 건 모르겠지만 집은 내가 짓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내 집이니까. 내 집이고 내 가족이 사는 집이니까. 그다음에 내 가족을 제일 잘 아는 건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고 남이 우리 식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은 내가 짓는 게 맞고 옛날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막 분화가 되니까. 2살 때 이곳 치악산 마을에 온 큰딸 정민의 기억 속에 저장된 공간은 아빠가 지은 집과 숲입니다. 지금은 서울서 대학을 다니지만요. 틈만 나면은 숲 냄새 나는 고향집으로 오지요. 제가 숲을 되게 좋아하는데 뒷산에 가거나 아니면은 산을 타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바로 집 옆에만 나가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편안하게 마음을 좀 쉬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랑 같이 자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고야. 어머나, 방금 숲에서 명상하던 큰딸 정민이 맞죠? 이런 걸 보고 달콤 살벌 반전 매력이라고 하나요? 시골에서 키우고 싶다더니 장작 배기도 조기 교육을 시켰나 봐요. 아빠 얼굴에 흐뭇한 미소 가득하네요. 이 정도면 나중에 아빠 따라 집도 짓겠는걸요. 한번 더 해야 되잖아. 그거 한 번 더 해봐. 이야. 쫙 가려질 때, 소리가 좋아. 그제? 이거 한번 해봐. 자, 작은 거? 이거 이제. 요거 이제 굴참나무인데, 요거는 이제 졸참나무.
이게 더 딱딱하죠. 단단하지. 나무 종류까지 제대로 수업받네요. 야, 너무 힘이 쓰면 남자들이 겁나 도망가겠다, 형님. 아,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요령. 힘 빼고. 뭔가 힘을 어떻게 해야 되지? 힘을 빼면 어. 훨씬 낫지. 힘을 도끼 들고 있으니까 숨 찬다. 아, 잠깐만. 그러니까 힘을 딱 칠 때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순발력을 가지고 내려치는데 내려칠 때 그냥 마음을 비워야지 이게 쑥 들어가면서 아래에 이렇게 쫙 깨지거든요. 근데 내리치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끼가 튕겨 나가요. 네. 자, 이거 한번 처음에 더 마음 수련을 위해 장작 배기를 시작했다지요. 해봐. 옆으로 이제 위험하니까. 아, 이게 근력 운동이라니까? 그렇다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도끼를 휘두르는 게 요령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패요 이제 제법 이제 선수가 됐어요. 시간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나 그때 하게 됐어요. 오늘만 네, 진짜 풀려요. 네, 몸 안에 있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운이 딱 할 때 이게 뭔가 소멸되는 느낌? 에이구, 나도 기운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 그럽시다. 자, 본체와 가자, 황토지 갑시다. 다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갑시다. 장작 배기가 하루 일과라는데요. 팔 열어, 까뜨. 이 정도면은 오늘 뗄 감은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하찮은 굴뚝도 위용을 뽐냅니다. 딱 봐도 이거 첨성대죠? 첨성대 모양으로 돌을 쌓고 맨 위에 기와 한 장을 얹어 비를 피했습니다. 이 정도면 굴뚝이 아니라 뭐 이거 작품이네요. 한번 저기 안에 한번 이제 우리 콩대만 거 한번 말랐나 한번 말랐겠죠, 이제. 오 따뜻해. 끈적끈적하죠 진짜. 4평짜리 방 하나가 전부인 황토집. 오래된 나무와 흙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 안에 그래서 한지를 바르잖아요. 네. 한지를 안 바르신 거는 굳이 안 이거 바르신 거 이유가 있나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한지가 귀할 때 네. 우뭇가사리를 끓여갖고 바르더라고요. 네. 어릴 때 우리 바닷가에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뭇가사리를 끓여갖고 발랐거든요. 네. 만져도 묻어나지 않아요. 아, 예. 또 어떤 데는 찹쌀풀 써가지고 찹쌀풀. 찹쌀풀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줘요. 그러면 흙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삶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발라. 가만히 집을 보니까 이게 기둥 벽을 나무를 이중으로 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께가 두 겹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두 겹이에요. 두 겹으로. 그러니까 예, 창턱도 해가지고. 원래는 네. 저렇게 안 네, 나오는데 네. 이 벽 두께가 집 벽의 두께가 30cm, 단열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둥을 2개 겹쳐서 세웠답니다. 그만큼 벽도 두꺼워졌죠. 두꺼운 벽을 파서 감시를 만들고 빛을 넣어 간접 조명 효과를 냈고요. 한쪽 벽엔 아늑한 책장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벽이 두꺼워도 우풍을 막기는 힘들지 싶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흙집을 지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단열재를 따로 안 넣기 때문에 단열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단열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단열이 잘 되는 거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어릴 때는 코가 좀 시릴 정도로 그러니까 적당히 숨도 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게 건강에 좋대요. 그러니까 공기가 차갑고 뭐 이렇게 바닥은 따뜻한 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집들이 이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랫목하고 윗목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랫목하고 윗목이 있으면은 여기 공기하고 여기 공기하고의 부피가 틀려요.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공기가 계속 예, 예, 움직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공기압 있겠네요. 차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똑같거든요. 예.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똑같아요. 고르게 네, 다 네. 뜨겁기 때문에 네.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아, 거예요. 흐름이 없는 거예요. 흐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뱉은 숨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머리가 그럴 수 있겠네요. 띵한 게 진짜. 그거예요. 예, 아침에 되면 상쾌해요. 상쾌해, 진짜 당연히 그래요, 상쾌하죠. 상쾌해요. 왜냐면 맑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이 뇌에 산소 공급이 늘 원활하기 되기 때문에 머리가 그럴 맑은. 수 있겠구나. 아침 6시 30분
황토방에서 맑은 잠을 자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는데요. 토종 야생화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부부가 22년 동안 정성 들인 마당입니다. 술배랭이, 털죽나리, 섬초롱, 터리풀, 금낭화, 동강, 할미꽃. 스쳐 지나면 이름 모를 들꽃과 나무가 이 집 마당에는 600종이 넘게 자란다지요. 지금도 어디선가 풀씨가 날아와 꽃이 피면은 그 이름을 물어본답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복수초가 마당의 봄을 알립니다. 부가 지은 첫 집인 본체는 가족이 먹고 쉬는 생활 공간인데요. 낮에 카페를 열면 부부의 일터가 되죠. 아우, 이 물건 오래간만이네요. 불 피울 때 바람 일으키는 풀무죠. 날로만 펴놓으면은 정민이하고 이제 집사람 나와도 훈훈하고 온기가 돌잖아요. 불 피우는 또 아침에 일찍 불 피우면 재밌어요. 불 피우는 재미도 있고. 또 그날 일 불 피우면서 어떤 걸 할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불 피우면서. 그래서 엄마가 이거 띄워가지고 치워놨거든. 정민아, 어. 운동 갑시다. 네. 부지런한 아빠 때문에 늦잠은 애시당초 글렀습니다. 날씨 좋아. 아이고 눈부셔. 해가 중천에 뜰라 하네. 갑시다. 어디로 운동을 가시나 했더니 매일 30분씩 집 뒤에 있는 산을 오른답니다. 코앞에 있는 산이지만은 경사가 보통이 아니네요. 아빠와 딸은 다람쥐처럼 오르지만은 엄마 은숙 씨에게는 한라산만큼이나 높은 산인가 봅니다. 등. 운동. 그냥 저는 매우 힘들죠. 많이 힘들죠. 항상 저는 피하고 싶으면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입장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으면 안 할지도 몰라요. 엄마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높이 빠르게 올라가면 이게 숨이 차면서 혈액순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편한 것만 하시려 하셔가지고 시작. 국민 체조인 줄 알았는데 동작이 좀 특이하죠? 8단금이라고 동의보감에서 소개할 정도로 보약이 되는 전통 건강 체조인데요. 8가지 동작이 비단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워 8단금이라고 한다니 네, 제법 그럴싸합니다. 황토방에서 꿀잠 자고 뒷산에 올라 건강 체조하고 이 집 식구들 무병장수하겠지요. 이제 궁금했던 본체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아치가 있네요. 여기 방이 있네요. 딱 들어오니까. 네네. 네, 옛날 원래 있던 예. 부엌에. 구 아. 방이었죠 여기는. 여기 넓은 데하고 여기하고 분위기가 싹 다르 마치 집 속에 집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 속의 집이에요. 네. 집 속의 집 맞습니다. 원래 있던 시골집을 그대로 보존한 채 확장을 했으니까요. 고치고 넓히는 데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니 시골살이 신고식 톡톡이한 셈이지요. 전체가 40평 정도 되는데요. 낡은 집은 방 3개와 작은 거실로 개조하고요. 앞쪽과 옆쪽으로 처마를 이어붙여 부엌과 카페로 사용하는 커다란 홀을 만들었답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바로 이 방이 원 가옥에 딸려 있었던 방입니다.
벽이었어요. 벽이었어요. 벽을 튼 거예요. 여기 이제 벽이었는데 그냥 뚫어갖고 아치를 만들었고 원래 출입문은 바로 옆에. 여기가 문이었구나. 22년 전 처음 서울서 내려왔을 때는 집이 너무 낡아서 살 수 있을까 싶었다죠. 그래도 허물지 않고 천천히 고친 집입니다. 아니, 잘 뚫으셨다. 근데 흙벽을 이렇게 뚫기가 쉽지 않은데. 잘 뚫으셨다. 성질 급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시골에는 성질 급한 사람 살면 못 살아요. 뭔가 한 번에 하려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비용이. 그런데 남편 명진 씨도 못 따라갈 솜씨를 부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거 진짜 꽃이네. 아, 너무 예쁜데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두메 양귀비 꽃입니다. 아내 은숙 씨가 집마당에 피고 지는 꽃을 버리기 아까워 꽃누름을 만든 겁니다. 그건 그냥 꽃만 봐도 이쁠 것 같아요. 이거 할미꽃이에요. 할미꽃. 얘는 강아지 풀. 예쁘죠, 진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예뻐요, 진짜. 이것도 풀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 집에 있는 꽃들이에요. 저희 연애할 때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의 계곡. 계곡에 가서 물고기 잡고 사실은 심지어는 어디 계곡에 가서 개구리도 잡고. 젊은 나이에 시골로 온 이유가 있었네요. 버는 건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시골에 내려가서 좀 키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별로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고 내려왔죠.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뭘 해도 먹고 살겠지 하는 생각으로 남편 35, 아내 28배, 이 귀천한 용감한 부부. 글쎄요, 처음엔 이 카페도 무인 카페였답니다. 커피 내려놓고 오는 손님들 드시고 가라고 써놓고는 부부는 산으로 둘러 야생화 보러 다녔다죠. 방송을 왜 다 거절하신 거예요? 시골에서는 처음에 내려올 때는 적게 벌어 적게 쓰자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단순하게 살려고 했어요. 좀 적게 벌어도 여유롭게 좀 지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골에 내려온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년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손님이 오시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고맙지만 느리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게지요. 어우, 그 문으로 나오니까 또 딴 집 같네요.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문이라는 얘기죠. 네. 아, 여기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외부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를 늘려서 일종의 거실이 된 거네요. 그렇죠. 거실 겸 저희 네. 저 벽도 새로 세운 벽인가요? 예, 이거 다 새로. 그럼 여기까지가 옛날 처마가 그렇죠. 여기까지 왔고 여기 처마에 새로 이어서 이제 증축을 한 거죠. 석가래를 내면서 하면서 지붕으로 이제 좀 약간 올리셨겠군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옛날 흙바닥이었는데 마루, 예. 폐교에서 뜨던 마루로. 요것도 폐교고 요거. 네, 요것도. 바다도 돈 주고 산 바닥이 아니랍니다. 여러 학교에서 모은 마루라서 마루 너비가 다 다르네요. 22년 동안 시간으로 지은 집이지만요. 특히 이 벽난로는 3번 실패 끝에 만든 명품이랍니다. 선생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해도 힘들어요. 그래요? 3번 정도 실패해갖고 이제 뜯었다 부셨다 해가지고 겨우 이제 완성을 했는데 가장 큰 실패는 뭐였어요? 연기가 일로 역류하는 이렇게 거였어요.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거는? 이거 글쎄 이거 노하우인데 그래도 소자니까. 네, 처음에 크게 했었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벽난로, 구두를 놓으시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아궁이가 조그맣더라고요. 잡을 때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합판으로 불을 펴놓고
조금씩 내려봤더니 어느 순간인가가 나오던 게 말려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이게 요 크기가 이 공간의 한계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좁아졌죠. 예. 아, 그러니까 요 크기 때문에 그 바람의 압력 그렇죠. 그 차이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비용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들었죠. 시간. 비용 돈으로 계산 그때 돈을 뭐 시간을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뭐 돈이 네, 없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근데 비용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오래 걸렸죠. 도시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짜리 집, 몇 평짜리 집이야 감이 오는데 네, 돈으로 지은 집은 아니에요. 돈으로 지은 거의 집은 남편의 아니에요. 그냥 혼자 힘으로 그냥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루 아침에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마당의 오두막입니다. 좋아하는 공간이요. 그냥 우리 집 자체가 좋은 것 같아. 꼭 특별히 어디라고 하기보다도 이 자연이 좋고 시골이 좋고 우리 동네가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여기서 공부하는 탁자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 목적이 많죠. 천연 원목이 느낌이 훨씬 더 좋죠. 이 손에 이렇게 만져보는 느낌도 훨씬 더 좋고. 이 오두막도 금손 명진 씨가 재료를 하나하나 모아 만들었다죠. 어디서 집 허문다 하면은 먼 길도 달려가 기둥이며 석가래며 수시로 실어 날랐다죠. 그렇게 누구네 집 대들보 올리던 동자기둥은 멋진 의자로 변신을 했고요. 참중나무로 짠 어느 시골집 대문은 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가서 한눈에 딱 이 집 멋있다 그러고서 이제 그다음에는 뭐 그걸로 끝나는데 이 집은 처음에는 집이 있구나, 조그만 집이 있구나 이랬는데 그러면서 집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가 집이 점점 내 마음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남들이 쓰던 것들 혹은 폐기되기 직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새 생명을 다 넣어줬거든요. 이런 건축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건강한 건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집을 보고 이 분들을 뵀는데 처음 뵌 분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 집도 왠지 내가 언젠가 한번 와봤던 집 같고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꿈 혹은 뭐 우리가 집에 대해 생각했던 집의 원형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담고 싶었던 그런 어떤 집의 원형을 이미 갖고 계신 그런 집이 아닌가. 한가로운 오후 동네 어르신들이 마시러 오셨습니다. 대문이야 뭐 항상 열려 있으니 온다 간다 약속도 없죠. 뭐.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어디들 지내셨어요? 예. 아이고 밥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고 맛이 잘 오셨네. 예. 맛있겠지? 아이고 지금 막 밥 가고 있는데 이거. 아이고 잘 됐네. 어르신들 내 집처럼 마루에 올라앉으시네요. 하긴 부부도 이 동네에서 22년을 살았으니 뭐 토박이나 마찬가지라죠. 올해 두릅이 좀 빨리 나오게 생겼어요. 날이 따. 그죠? 두릅 따뜻해가지고. 뭐 들어 따라가시죠? 두릅 해갖고 그 두릅 전이나 해갖고 막걸리 한 잔 그때 연봉령 그때 할머니 할 때 막걸리 두릅 그 짜작짜작 찢어가지고 그때가 막걸리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 지금도 그렇게 담아서 이장님 좀 드려요. 진짜 맛있어. 우리 엄청 친해요. 아주 젊은이가 늙은이들 엄청 굉장해요 아주. 공격. 노정들한테 잘해요 아주 엄청 좋아요. 이장 볼 때 여간 잘하시겠어. 뭐 글씨도 모르던 할머니들이 뭐 그래도 선생 저기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한글 모르는 사람. 이장님 많이 배웠죠 모두 뭐 그럼. 그래서 노인네들이 한글 깨치고 그랬어요. 명진 씨가 3년간 마을 이장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르신들 글 배우고서는
큰 소리로 음식 주문도 할 수 있다며 좋아하셨다지요. 마지막 수업날 편지를 써오라고 했더니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남편에게 그리움을 전한 분도 계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이 집 부부가 뭐가 그리 예쁜지 고추도 심어주고 감자 심어주고 300평이 넘는 김장도 뚝딱 해주신답니다. 예, 이거는 복분자 동동주라는데 아우 그참 빛깔 곱죠? 나 혼자 멋에 겨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시골 사는 맛이라지요. 아까 다듬은 파가 파전이 돼서 나왔네요. 선생님 여기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뭘 안 돼. 장사도 안 했는데 조금 더 보이지. 야 채워야지. 맞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드시니까 술 맛이 좋구만. 맞아. 내 여기 와. 노랑나비가 나왔네. 오 진짜다. 노랑나비. 저거 나오면 진짜 봄인데 올해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는 그죠? 노랑나비. 여기 와서 좋은 거 보네. 애도 촬영하러 나와. 항상 우리가 좋은가 봐. 나갈게. 노랑나비가 처음 나왔어. 시골 텃세라는 말도 도시 사람들이 만든 말일 뿐 진심은 어디서나 다 통한답니다. 이 집 부부처럼 말이지요. 부부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집을 짓기 시작한 지 22년이 지난 오늘도 돌담을 쌓고 있지요. 무념무상의 행복을 쌓아 올리는 곳. 돌담은 산능선 따라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며 남쪽에는 해가 잘 들고 북서쪽은 찬바람을 막도록 집을 감싸주지요. 돌담 쌀 때가 제일 무념무상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리고 집사람이 항상 이거는 시켜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돌도 다 자기만의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그 짝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돌담 쌀 때. 길바닥에 밭도랑에 굴러다니는 돌을 모아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적게 벌어 적게 쓰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초심을 돌에 담아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소쩍새 소리도 들릴 거야 아마. 아, 우리 이사 오던 날 들었던 소쩍새 소리 생각난다. 99년 4월 23일 그날 소쩍새 울음소리를 정말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더디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집. 지금도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끊임없이. 집이라는 게 이제 추억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추억이 없으면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우리 애들이 몇 년 뒤든 몇십 년 뒤든 그냥 각자 생활하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 빈손으로 돌아가도 말없이 나를 반겨주는 그곳.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